안녕하세요. 손하나의 서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링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그동안 자신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으며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왔는지 또 어떤 말을 사용하며 살아왔는지 다 얼굴에 나타납니다. 우리의 얼굴에는 너무나도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거울을 보며 자신의 인상이 어떤지 한 번쯤 살펴보세요. 찡그린 얼굴을 하고 있진 않나요? 그렇다면 오늘 소개해드릴 책을 통해 인상을 매력적으로 바꾸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성인의 언어. 저자는 사람의 급은 누구도 감히 나눌 수 없으나 사람의 격은 이것으로 인해 확연히 구분된다고 말합니다. 지성미 넘치는 매력적인 아우라를 만드는 법. 오늘 이 책을 읽으며 함께 배워보시죠. 속아도 첫인상. 말없이 화사하게 웃고 있는 좋은 인상의 얼굴. 그러나 얼굴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목소리나 말투, 억양. 이런 언밸런스 때문에 첫인상을 깎아먹는 경우가 종종 있다. 말에는 그 사람의 인품이나 성품, 인격이나 성격, 기질이나 성질 등이 담겨 있다. 아무리 겉모습이 아름답고 수려할지라도 언어의 사용이나 목소리의 톤 등이 정돈되어 있지 않다면 돼지목의 진주목걸이요, 빛 좋은 게살구에 불과하다.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가장 먼저 감정을 건드리는 요소는 인상이다. 인상에 따라 친근감이 들기도 하고 거부감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그 뒤를 따라오는 것이 있다. 그 사람의 행동이나 태도, 그리고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말투다. 아무리 인상이 좋아도 목소리나 말투, 억양 등이 비호감이라면 첫인상에서 받은 기대치는 하향 곡선을 그리고 만다. 그래서 첫인상에 속지 말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따라서 첫인상을 가꾸는 것 이상으로 말투나 말씨에도 많은 정성과 노력을 들여야 한다. 말에 앞서 이미지에 향기를 실으라.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 라는 노래가 있다. 이러한 사람에게는 세 가지의 격이 있다. 그것은 성격, 인격, 품격으로 구분된다. 성격은 유전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의 영향을 고루받아 고착되기 쉽다. 성향에 따라 받는 영향은 조금씩 다르지만 양가 부모 아니면 이전의 조상들에게서 물려받은 기본 틀은 바꿀 수 없다. 그러나 인격과 품격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향기가 되어 백리까지 퍼지는 향이 있고 천리 혹은 만리까지도 퍼져나가는 향이 있다. 좋은 성격을 백리향에 비한다면 인격은 천리향, 게다가 품격까지 갖췄다면 만리향에 비교할 수 있다. 이 셋을 모두 갖춘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만인에게 사랑받는 존재로 급부상할 수 있다. 이 격차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에게 다양한 인상을 줄 수 있다. 보기 좋은 떡이 맛도 좋다는 말이 있듯이 보기 좋은 인상은 사람들에게 호감도를 높이고 좋은 이미지를 심어준다. 하루가 시작되는 동시에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마주치게 된다. 일생 동안 보통 몇 사람과 만나게 될까? 한 통계에 따르면 평균 17,000명 정도라고 한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만났던 시기와 연륜에 따라 나의 이미지는 각자 다르게 평가될 것이다. 또한 어떤 관계냐에 따라서도 나의 이미지는 다르게 평가될 것이다. 언제 어디서 만난 사람이든 모두에게 한결같은 이미지로 남는다는 것은 쉽지 않다. 처음으로 주입된 나의 이미지, 그것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첫인상이 주는 힘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이다. 첫 만남에서 한 사람에 대한 평가는 겉으로 보이는 이미지에 기댈 수밖에 없다. 저 사람은 인상이 너무 무뚝뚝해 보여. 저 사람은 너무 까칠한 것 같아. 저 사람은 너무 미련해 보이는군. 이렇게 첫 이미지로 벽을 쌓고 경계선을 허물기도 하며 상처를 받기도 한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초두 효과라고 한다. 초두 효과란 먼저 제시된 정보가 나중에 들어온 정보보다 전반적으로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뜻한다.
첫 이미지가 강력하게 자리 잡기 때문에 그 이후의 모습들은 크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한다는 말로 표현할 수 있다. 첫인상이 그리 긍정적으로 비춰지지 않았다면 내면의 힘을 발휘해 따뜻한 인품과 훌륭한 성품이 드러나면서 초두 효과는 빛을 잃게 되는데 이후 발생하는 것이 빈발 효과다. 심리학에서 빈발 효과란 첫인상이 좋지 않게 형성되었을지라도 반복해서 제시되는 행동이나 태도가 첫인상과는 달리 진지하고 솔직하면 점차 좋은 인상으로 바뀌는 현상을 말하는데 보면 볼수록 인상을 좋게 보는 경우다. 빈발 효과를 일으키는 원동력은 행동과 태도 그리고 말의 힘이다. 최고의 인상 개선법 3초의 법칙이란 말이 있다. 심리학자 엘버트 메라비안 교수는 커뮤니케이션에서 체형, 표정, 옷차림, 태도, 제스처 등 외적 이미지가 55%, 목소리 등 청각적 이미지가 38%, 언어적 요소인 내용이 7%의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그만큼 외적으로 드러나는 이미지가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할 만큼 중요하다는 의미다. 얼굴은 성형으로 고칠 수 있지만 표정을 바꾸지 않는다면 원래의 얼굴로 돌아오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다. 같은 표정을 짓는 근육들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같은 위치, 같은 모양의 이전과 같은 모습들이 자리 잡게 된다. 얼굴과 이미지를 바꾸고 싶다면 내면의 상태부터 점검할 필요가 있다. 내면의 상태, 즉 사고와 가치관, 사랑과 감사하는 마음의 온도를 점검해보자.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고 있는지, 모든 일을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가치관으로 바라보는지가 중요하다. 근본적인 원인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성형을 하더라도 그리 오래가지 않는다. 인상은 꼭 얼굴 생김새만 말하는 것은 아니다. 첫인상에서 각인되는 것은 얼굴뿐 아니라 자세, 태도, 말투와 행동 모두를 포함한다. 특히 사람 관계에선 상대의 이름을 적극적으로 불러주는 것만으로도 좋은 인상을 심어준다. 동기간이라면 아무개야 라고 하기보단 아무개씨 혹은 아무개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좋다. 이는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게 됨으로써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미소는 기분을 좋게 한다. 웃는 얼굴은 상대의 기분까지 좋게 만드는 신비한 묘약이다. 상대에게 다가갈 때 좀 더 여유 있는 마음으로 바라보라. 그러나 상황 파악이 중요하다. 웃어야 할 때 웃어야 한다는 뜻이다. 상대에게 기분 나쁜 일이 있을 때, 일례로 직장 상사에게 호되게 꾸지람을 들었는데 눈치 없이 웃어 보이면 당신은 그에게 상처를 주고 그의 반감을 살 것이다. 적절한 상황에서 분위기 전환이 필요하거나 당당하게 자신을 어필하는 순간 미소가 함께한다면 더욱 매력적으로 보일 것이다. 상대가 말할 때 적절한 맞장구를 치면 더욱 효과적이다. 맞장구는 내 편이라는 생각을 갖게 한다.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당신이 상대에게는 큰 힘이 되어줄 것이며 말하는 내내 즐겁고 신이 날 것이다. 맞장구는 추임새와 같아서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면 대화의 리듬이 생기고 운율이 맞아떨어지며 흥이 난다. 미소 띤 얼굴과 경청, 추임새는 사람의 기분을 좋게 만든다. 좋지 않았던 이미지마저 싹 바꿔줄 수 있는 강력한 무기다. 다만 너무 과하지 않아야 한다. 과유불급.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 과한 반응은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으므로 절제도 필요하다. 향기를 풍기라. 글은 틀리거나 잘못되면 고칠 수 있지만 한번 입 밖으로 내놓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다. 누구나 자신만의 향기가 있다. 외모가 아무리 화려하고 출중할지라도 향기 없는 사람은 이성과의 관계는 물론 타인과의 관계를 지속하기가 쉽지 않다. 좋은 향기는 꼭 이성이 아니더라도 사람들의 기분을 산뜻하게 만들어준다. 사람의 내면에서 나오는 향기도 중요하지만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향기도 중요하다. 너무 과한 향기는 피하고 자신에게 맞는 어울리는 향수를 소량씩 사용하는 것은 주변을 환기시키는 역할은 물론 자신의 이미지를 업시키는 데도 좋은 효과가 있다.
길이나 복도에서 스치듯이 지나친 사람에게서 좋은 향기가 풍길 때 한 번쯤 뒤돌아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외적인 이미지가 어떻든 기분 좋은 향기는 그 사람에 대한 느낌마저 긍정적으로 남게 만든다. 말에도 향기가 필요하다. 대화 중에 간간히 말하는 기회를 잡되 간략하고 짧게 하며 약간의 여운을 남긴다. 아무도 관심 없는 이야기를 너무 오랫동안 하지 않는다. 중간에 말을 끊는 것도 매너가 아니다. 자기소개는 최소한 5분을 넘기지 말아야 한다. 칭찬할 기회가 되면 놓치지 말라. 칭찬만큼 명품 언어는 없다. 아무리 까칠한 사람이라도 자신을 칭찬하는 말을 싫어할 리 없다. 매너는 기본이다. 그러나 원치 않은 자리를 참석해야 하거나 상황에 어울릴 기분이 아니라면 옆 사람에게 조용히 양해를 구하고 살짝 자리를 빠져나와도 된다. 당신의 다운된 분위기가 전체 분위기를 망칠 수 있으므로 오히려 함께하지 않는 편이 낫다. 옷은 단정하고 깔끔하게 입되 같은 옷을 이틀 연속 입지 말라. 아무리 겨울일지라도 셔츠를 이틀 연속 입는다면 깔끔하지 못한 인상을 남기게 되어 그동안 쌓아놓은 이미지에 흠집을 남길 수 있다. 모든 습관은 반복적인 현상에 의해 고착된다. 좋은 습관은 자신에게도 타인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 메아리 효과. 우리가 사용하는 신체 언어는 아주 다양하다. 침묵의 언어부터 몸짓 언어, 표정 언어, 눈빛 언어 등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우리 내면의 상태를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자신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반응하는 감각들이 우리의 생각과 지각을 뛰어넘어 신체의 각 부분으로 즉각 반응하는 것이다. 말하지 않아도 주위 사람들은 쉽게 눈치챌 것이다. 외적으로 의도적으로 보여주는 이미지와는 달리 이런 내적 이미지는 감출 수 없다. 말투는 가정에서부터 고착화된다.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오는 말투나 버릇을 보면 그 사람의 부모나 다른 가족들이 평소 어떤 분위기에서 어떤 말투를 사용하는지 짐작할 수 있다. 가정에서 좋은 기운을 받아 긍정적인 에너지가 작용하면 직장이나 사회 어디서든 그 에너지는 다른 이들에게 전파된다. 우리는 평균 하루 5만 마디 이상의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나는 주로 어떤 말과 말투를 사용하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 말은 훈련만으로 교정이 가능하다. 물론 내면의 상태가 우선이지만 생각처럼 되지 않는 것이 마음이다. 말에는 메아리의 효과가 있다. 말은 개인의 운명뿐 아니라 직장, 가정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평소 나의 언어 습관에 관심을 갖고 외적 이미지와 어울리도록 말을 가꾸는 일에 심혈을 기울이길 바란다. 고정관념을 박탈하라. 굳어진 관념. 거리나 지하철 등 사람들이 많은 곳을 지날 때마다 느껴지는 것 하나. 혼자인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대부분 표정이 굳어 있다. 어쩌면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본 모습일지도 모르겠다. 혼자여도 표정이 살아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의 눈에는 생기가 흐르고 입가엔 희망이 넘친다. 눈에는 사랑이 담겨 있고 입가에는 행복이 걸려 있다는 말이다. 표정이 굳어있는 사람들은 누군가가 다가와 말을 걸거나 하면 먼저 그 사람을 경계하는 눈빛을 보이며 몸은 경직되고 시선은 위아래로 흩어진다. 길을 물으려 해도 그들의 경계하는 행동으로 인해 다가가기 어려운 것이 그 때문이다. 낯선 사람에 대한 경계는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겠다. 자신의 신변을 지키기 위한 본능적인 행동이므로 불쾌해하거나 상처받을 일은 아니다. 어떻게 다가가고 어떻게 말을 붙여야 하는가에 따라서 사람들은 경계심을 풀 것이고 당신이 원하는 일을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므로 우리의 노력은 이렇듯 사소한 일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얼굴 근육 사용 설명서. 어린 시절부터 익혀온 얼굴 근육을 하루아침에 바꾸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생각을 바꾸고 말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표정을 바꿀 수 있다.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사랑이란 감정을 표현하면서 화가 난 표정을 지어내는 사람은 없지 않을까. 사랑스러운 표정을 얼굴에 담고 말을 하게 되면 표정은 부드러워지고 상냥해진다. 그런 마음을 가슴에 늘 품고 산다면 혼자 있어도 웃음이 난다.
긍정적인 마음과 삶의 태도는 말하기에 앞서 드러나게 되어 있다. 평소 비난을 일삼는 사람들은 대부분 얼굴이 틀어져 있다. 이들은 눈을 잘 흘기고 자주 입을 삐죽댄다. 이처럼 자주 사용하는 근육은 하나의 모양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입꼬리가 내려갔거나 삐뚤어져 있는 것이다. 또한 평소 말이 많은 특징을 보인다. 걱정과 의심이 많은 사람들은 입꼬리가 야무지나 눈썹이 짝짝이고 말할 때 눈살을 찌푸려 눈두덩에 주름이 많고 말끝을 느린다. 남의 말을 쉽게 믿지 않으므로 경계심이 강하고 생각이나 말을 할 때 한쪽 입꼬리를 자주 올린다. 평소 말이 많지는 않으나 지나치게 신중하여 발전이 더디고 주변에 가깝게 지내는 사람이 있어도 신뢰 관계를 형성하지 못한다. 도전적인 사람들은 눈썹 근육에 힘을 많이 주기 때문에 눈썹이 위로 치켜 올라가 있는 경우가 많다. 눈의 근육도 많이 확장되어 평소에도 힘이 들어있고 목소리 또한 우렁차 목 근육도 발달돼 있다. 추진력이 강함으로 대체적으로 나이에 비해 젊고 힘이 넘쳐 온몸의 근육이 발달되어 있다. 확언을 일삼고 소리가 크며 말이 강하여 주도권을 잡으려 하고 말투가 거친 경향이 있다. 이들의 단점은 성급함이다. 성급함으로 인해 상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확언한 말에 책임을 못 질 때에는 끝을 마무리하지 못하는 허점을 보이기도 한다. 유난히도 원칙을 강요하고 준수하는 사람들은 얼굴 표정이 굳어져 있다. 웃음이 별로 없고 예리하며 깐깐하고 고집스럽다. 말투도 부드럽지 못하고 마음에 없는 소리를 하는 것을 싫어하여 꼭 필요한 말만 하는 융통성 없는 사람들이다. 정직을 삶의 원칙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가식적인 말을 하지 못한다. 주변 사람들과도 쉽게 어울리지 않고 상냥한 말투나 어조를 사용할 줄 모른다. 이렇듯 사람에 따라 이미지는 각양각색으로 나타난다. 말투나 말씨 또한 사람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인다. 사실은 그 사람이 의도적으로 거친 말투나 까칠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아니다. 형성된 습관이 얼굴 근육을 만들고 표정을 만들어서 겉으로 보이는 것이므로 상대적으로 사람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다른 감정을 주게 된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얼굴을 하고 있을까? 거울을 들여다보자. 내 얼굴이 말을 만든다. 웃음을 지으면 마음의 생각이 달라진다. 생각이 바뀌면 좋은 표정을 만들어내고 좋은 표정은 좋은 말을 생산하게 된다. 이렇듯 삶의 태도와 입에서 나오는 말은 서로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잘 익은 벼가 고개를 숙인다. 지위를 막론하고 성품이 온화하고 제대로 된 인품을 갖춘 사람들은 말부터가 다르다. 그들은 아무리 차이가 나는 환경과 직업군에 속한 사람일지라도 인격을 존중할 줄 알고 하찮게 하대하지 않는다. 말이 유하고 겸손하며 자신의 직위나 위엄을 드러내지 않는다. 메난드로스는 그 사람의 인격은 그가 나누는 대화를 통해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세상에 우리가 홀대해도 괜찮은 사람은 없다. 누구나 소중한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고 그 독창성을 추구하고 인정받을 권리가 있다. 이러한 귀함이 직위나 명예만으로 차별화될 수는 없다. 물론 윗사람에 대한 예우는 지성인의 기본 덕목이다. 그들은 특별하지 않는 한 서로가 존중할 줄 알고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존경할 줄 알며 윗사람은 아랫사람의 인격을 존중함은 물론 그들을 보호하고 배려할 줄 안다. 세상에는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 저마다 삶의 질이 조금씩 차이가 나고 환경이 다를 뿐이다. 자기를 보호하지 않고 방치하는 사람은 없다. 부귀와 영화, 권력을 가졌다 해서 가난하고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들의 삶을 비난하거나 마음대로 조종하는 말을 해서도 안 된다. 그들도 어느 누구 못지않게 소중한 자신의 삶이 있고 무엇보다도 소중한 인격체를 보호받고 인정받을 권리가 있다. 겉옷이 화려하다고 속마저 화려한 건 아니다. 남루한 옷을 걸쳤더라도 그 속까지 남루한 건 아니다. 화려한 삶을 살아간다고 자랑하지 말고 삶이 어렵다고 부끄러워하지 말자. 우주는 변화한다.
우리의 인생과 그 삶도 변화한다. 오늘의 하늘과 내일의 하늘이 다르듯 현재에 머물지 않고 앞으로 꾸준히 나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지는 아무도 모른다. 당신이 최선을 다해 살아간다면 결과가 어떠하든 우리는 주어진 삶에 당당할 권리가 있다. 인생의 나침반. 아무 때나 큰 소리로 함부로 말하거나 반말을 일삼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행동은 자신의 품위에 흠집을 남긴다. 어린아이일지라도 표정이나 행동, 말투만 보아도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다. 사람들은 자신의 부정한 행위가 어떻게 평가를 받고 있는지에 민감한 반면 자신의 잘못된 삶의 태도는 쉽게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 페이스 리딩의 저자 김서현은 얼굴은 인생의 나침반이다. 얼굴로 나의 과거를 알 수 있다. 라고 말한다. 흥하는 말씨, 망하는 말투의 저자 이상헌은 우리가 사용하는 말과 표정은 상황을 행복하게도 하고 불행하게도 만드는 강한 힘을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좋은 얼굴에서는 좋은 말이 나오기 마련이다.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는 특히 아이 앞에서 삶의 태도나 표정,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을 삼가야 한다. 자신의 탁한 감정을 고스란히 얼굴에 싣고 뱉어내는 험한 말들이 자라나는 아이의 자존감에 커다란 손상을 입히고 그 아이가 어른이 되기까지 보고 배운 표정, 말투와 말씨가 성격 형성은 물론 사회에 나가서 맺는 대인관계에서까지 영향을 미친다. 성적이 좋지 않다 해서 조롱하는 말을 하거나 인격을 송두리째 무시하는 비난의 말은 아이의 자존감에 엄청난 상처를 입힌다. 특히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그럴 때 바라보는 부모의 말투나 표정 등은 아이의 뇌에 각인되어 자기화되어 버린다. 부모는 자녀의 성적에만 열의를 보일 것이 아니라 평소 사랑과 애정을 보여주어야 한다. 아이를 인격체로 존중하고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아이들이 좋은 인격을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이것이 진정 아이를 제대로 성장하도록 돕는 부모의 역할임을 명심하라. 외적인 이미지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은 내적인 이미지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무엇 하나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좋은 생각이 좋은 표정, 좋은 말투를 만들고 인생을 변화시킨다. 말은 곧 무기가 될 수 있고 복의 그릇이 될 수도 있다. 말을 할 때는 한 번 더 생각하자. 흥분할수록 화가 날수록 호흡을 깊게 하고 길게 내뱉으면서 한 템포만 쉬어보자. 인내하는 당신의 모습은 상대에게 자신의 경솔함을 깨우치게 해주는 좋은 치료약이 될 것이다.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듣는 사람이 있다. 아무리 고귀한 언어로 유창하게 연설할지라도 듣는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거나 듣기 싫어한다면 그 말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내가 가진 지식이 아무리 많더라도 그 지식에 아무런 관심조차 없는 사람이라면 그 귀에 들릴 리는 만무하다.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한다 한들 상대가 영어를 전혀 알아듣지 못한다면 답답하고 속 터지는 일이다. 상대의 교육 수준과 문화 수준에 맞는 대화법을 제대로 익히고 배우는 것도 지성인들이 갖춰야 할 필수 덕목이다.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입으로 나오는 소리만 말이 아니다. 손짓, 몸짓, 표정, 태도 등을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한다. 우리는 표정이나 태도를 보고 그 사람의 감정을 알아차릴 수 있다. 손짓이나 몸짓을 보고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어림짐작이 가능하다. 아이들은 무엇을 선택해야 할 상황이 생기면 먼저 부모의 얼굴을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 자신의 선택이 부모의 마음에 들지 안 들지 살피는 것이다. 부모의 표정이나 몸짓에 따라 자신의 선택을 결정하는 부적합한 방법이지만 여기서는 비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을 다루는 내용이기에 부득이 예로 들었다. 공감을 끌어내는 방법으로도 비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은 많이 활용된다. 사람들은 마치 함께 가지 않으면 도태될지도 모른다는 비합리적 신념으로 결국은 공감에 합류하기도 한다. 언어로 전하는 메시지는 전체 중 고작 7%밖에 안 된다고 하니 우리 삶에서 소통하는 방식이 비언어가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언젠가 내게 상담을 요청한 한 젊은 여성은 결혼한 지 1년도 되지 않았는데 남편의 행동이 너무 참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얼마 전 부부 동창 모임이 있었는데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 반가워 허심탄회하게 그들과 시간을 보내고 친구 남편들과도 술잔을 부딪히며 신나는 밤을 보냈다고 한다. 그날 이후부터 남편은 냉랭한 모습을 보였고 집안에서도 마주 앉아 대화하는 것조차 피한다고 했다.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가 없었다. 추적 결과 여성은 평소 술을 즐기지도 않았고 정숙하며 교양미가 흐르는 이미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여린 체구에 체력도 약해 가사도 늘 남편의 도움을 받고 있었다. 남편은 단아하고 우아한 그녀의 모습에 호감을 느꼈고 보호 본능과 사랑의 감정을 느끼며 결혼까지 했는데 동창들과 유쾌하게 밤을 새우며 술잔을 거침없이 받아 마시는 아내에게 충격을 받은 것이다. 아내의 두 얼굴에 남편은 혼란스러워졌다. 한번 삐뚤어진 마음은 걷잡을 수 없었고 그 마음을 제대로 표현할 길도 없어서 되도록 아무렇지 않은 듯 애써왔지만 표정과 태도는 차마 감정을 숨기지 못했고 그대로 나타난 것이다. 여성은 남편의 마음을 알아채지 못했다. 남편은 비언어로 꾸준하게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아내는 현상에만 몰두하느라 남편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던 것이다. 상대의 감정을 살필 줄 아는 지혜. 언젠가 비호감 1위에 등극한 연예인이 있었다. 거침없는 말과 독설을 서슴지 않았던 그는 TV 프로그램에서 상대의 입장이나 감정을 무시한 채 생각 없이 말을 내뱉었다. 동료 연예인 몇몇을 지적하며 밉상이다, 독하다, 무섭게 생겼다는 등의 독설을 쏟아냈다. 듣는 사람의 감정을 철저히 무시한 나머지 자신이 시청자들에게 무례하고 경솔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기에 이르렀다. 본인은 어떤 사심도 없이 자기 생각을 솔직히 말한 것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미 내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었다. 다행히 지금은 과거의 모습을 버리고 좋은 이미지를 쌓아가고 있는 듯하다. 나의 생각은 나의 생각일 뿐 그것을 정답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 마치 자신의 판단만 옳은 양 상대를 비난하며 평가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런 평가를 받은 사람이 설령 괜찮다 하더라도 그것은 관계에서 불편함을 피하기 위함이지 그의 감정이 괜찮은 건 아니다. 말하기에 성급한 사람들은 앞뒤 상황을 살피는데 둔감하다. 하고 싶은 말이면 참지 못하고 일단 내뱉고 그것을 솔직함이라고 합리화한다. 때로는 성급함이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일반 관계 속에서 성급함은 다른 사람의 감정에 눈멀게 하고 나의 감정만을 앞세우는 오류를 범하게 한다. 상대를 비난하는데 성급한 사람들은 자신의 열등함을 보상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상대를 깎아내린다. 그럼으로써 스스로 만족하는 것이다.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상대의 감정까지도 존중할 줄 안다. 말의 함정. 하고 싶은 말을 어찌 다 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듣고 싶은 말 역시 다 듣고 살 수 없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을 가슴에 담고 살아간다. 하고 싶지만 미처 못한 말들이 가슴에 차고도 넘친다. 그런 말들은 대부분 상대가 들어서 기분 나쁜 내용일 수 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해도 될 말이 있고 해서는 안 될 말이 있다. 해서는 안 될 말을 아끼지 않고 풍성하게 쓰다 보면 잠시 가슴은 후련해질지언정 관계는 결국 답답한 지경에 이르고 만다. 가족 간의 갈등이 생기고 형제의 우애가 흔들리고 친구 관계가 산산조각 난다. 가슴에 담아둔 말을 조심하라. 담아두지 말고 보이지 않는 곳까지 멀리 던져버리라. 가까이 두면 그 말은 언젠가는 되살아나 비수가 되어 가족을 혹은 친구를, 동료를 베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도 있다. 가슴에 담아둔 말은 보통 이렇게 시작한다. 솔직히 말하는 건데, 이제야 하는 말인데, 많이 참았어. 더 참다가는 병 날 것 같아서. 솔직히 말하면 이 말이 화근이다. 기분 나쁠까봐 하지 못한 말이라면 지금도 하지 말아야 한다. 그때 충격받을 말이라면 지금도 충격받는다. 그때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것으로 잊어버려야 한다. 잊지 못할 이야기라면 그때 했어야 한다. 왜 지금껏 가슴에 담아놓고 있었는가? 뒤늦게 알게 된 사람의 감정은 헤아리지 않았는가?
잊어버리라. 그때 못한 말이라면 지금도 그래야 한다. 무심코 생각난 듯이 던지는 말 한마디엔 독이 있다. 무심코 꺼낸 말이라고 포장하지 말라. 그것은 의도된 함정이다. 최고의 말은 경청이다. 말의 수를 어떻게 헤아릴 수 있을까? 일단은 첫인상의 저자 김경호는 이렇게 말한다. 말하는 속도는 1분에 250에서 300자 정도다. 듣는 속도는 1분에 1000자에서 1500자 정도다. 듣는 속도가 말하는 속도보다 4~5배 높다.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을 줄 아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된다. 상대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으며 더 많은 것을 공유하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월등하게 앞서갈 수 있다. 말로 얻은 정보는 곧 무기가 되고 적절한 때 적절한 방법으로 사용하는데 유리하게 작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잘 들어야 잘 말할 수 있다. 말을 잘하는 최고의 방법은 아이러니하게도 잘 듣는 것이다. 옛말에 이청득심이라는 말이 있다. 귀를 기울이면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는 뜻이다. 우리는 어디에서든 사람과의 관계를 이어간다. 그 관계가 원만하게 이어지는 경우는 대부분 말과 뜻이 비슷한 사람들일 것이다. 가족도 그렇다. 나는 어머니보다 아버지와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 아버지는 늘 내 말에 귀를 기울이셨고 나의 감정까지도 이해하며 나를 격려하고 응원해 주셨다. 반면 어머니는 늘 나와 반대셨다. 내가 원하는 것이나 하고 싶은 일에 부정적일 때가 많았고 도전하고 추진하려는 나의 의욕을 꺾기 일쑤였다. 그런 어머니가 난 늘 못마땅했고 어머니 역시 나의 모든 것을 못마땅해 하셨다. 지금도 어머니와는 큰 의견의 차이를 보인다. 반면 다른 형제들은 아버지보다 어머니와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서로 통하기 때문이다. 서로 통하지 않는다고 상대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갈등이 빚어지고 관계가 나빠진다. 상대의 생각이나 가치관의 다름을 조금만 더 이해하고 존중해야만 모든 관계를 유연하게 유지할 수 있다. 리액션은 기본이다. 한국인의 대화에서 가장 소극적인 경청 중 하나는 리액션의 부족이다. 리액션은 곧 공감 능력이다. 공감이 되면 자연스레 고개를 위아래로 끄덕이게 된다. 라는 외마디 단어도 리액션의 하나다. 그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의외로 그마저도 아끼는 사람들이 많다. 방송인 신동엽의 진행 방식은 조금 남다르다. 그는 게스트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한 번 말하고 2번을 듣는다. 그리고 3번째에는 리액션을 넣어가며 맞장구를 친다. 그처럼 자기만의 방식으로 진행하는 프로들이 매번 장수하는 것도 남다른 진행 기법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공감 능력. 많은 경험을 가진 사람이 공감 능력도 뛰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내가 경험한 바로는 오히려 그런 사람일수록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 큰 일을 자주 겪은 사람들은 의외로 다른 사람의 일은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보았을 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는 너무 사소한 것이다.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기보다는 그들에겐 그리 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아주 단순하고 평범한 일상사에 불과한 것이다. 오히려 사소한 경험이나 일상적인 경험을 통해 얻어진 소소한 감정에 사람들은 공감한다. 살다 보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만고만한 사람들이 친구가 되고 이웃이 된다. 즉 끼리끼리 어울린다는 말이다.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은 대인관계에서 가장 우선되는 필수 항목 중 하나다. 공감대가 형성되려면 말하는 사람의 의도는 물론 이미 아는 일이라도 주의 깊게 들어주고 리액션까지 해줘야만 상대방이 나를 신뢰하고 신이 나서 이야기를 하게 된다. 경청에 리액션이 빠지면 말하는 사람조차도 무료함에 빠진다. 자신의 이야기를 제대로 들었는지 의문을 품게 된다. 속 시원히 이야기할 수 있는 상대가 맞는지 경계심을 드러내기도 한다. 리액션이란 상대의 말에 박자를 맞춰주고 추임새를 넣어가며 손짓과 표정, 감정까지 함께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 과정이 있은 후에야 상대방은 들어준 사람에게 경계심을 풀고 한 발짝 앞으로 나와 마음의 문을 열게 된다. 10여 년 전 다모라는 유명한 사극이 있었다. 아프냐? 나도 아프다. 극중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을 치료해주며 한 이 대사는 유행어가 될 정도로 시청자들의 공감을 얻었다. 이것이 바로 공감이다. 말이 살아 전달되었다는 안도감을 느끼면 마음이 편해진다. 아무리 목석 같은 사람일지라도 자신의 말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을 좋아할 리 없다. 칭찬에 인색하지 말라. 칭찬도 들어본 사람이 자연스럽다. 평소 칭찬에 인색한 사람은 칭찬을 듣는 것도 불편해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칭찬을 좋아한다. 칭찬은 아무리 들어도 질리지 않는다. 칭찬을 받으면 어깨가 으쓱해지며 동기부여가 되고 자신감이 생기며 해냈다는 성취감과 더불어 자존감이 향상된다. 하지만 칭찬도 눈치껏 해야 한다. 사람의 성향마다 칭찬의 내용이 달라져야 한다.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에게 그만하면 아주 잘했어. 이 칭찬은 좋은 칭찬이 아니다. 성향에 따른 효과적인 칭찬은 다음과 같다. 완벽 추구형 사람에게는 와, 어쩜 이렇게 빈틈이 없죠? 역시 정확하시네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에요. 누구에게나 공평하시군요. 언제나 한결같으시네요. 수호천사형 사람에게는 님이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역시 당신은 어디에서든 도움이 되는 분이군요. 당신 덕분에 마음이 편해졌어요. 당신 덕분에 일이 잘 됐어요. 성공 추구형 사람에게는 당신만큼 뛰어난 사람은 없을 거예요. 역시 남다르시네요. 역시 훌륭하세요. 당신은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예술 추구형 사람에게는 당신은 참 독특한 매력이 있어요. 그런 감각은 어디서 나오는 거죠? 정말 신비롭네요. 평범하지 않아서 참 좋아요. 지식 추구형 사람에게는 당신은 모르는 것이 없군요. 당신만큼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많은 정보를 알고 있는 거죠? 신중형 사람에게는 당신은 참 믿음이 가는 분이네요. 꾸밈없이 편안해 보이는 모습이 정말 좋아요. 워낙 신중하시니 실수도 없으시네요. 자유분방형 사람에게는 역시 분위기 메이커는 당신이 최고예요. 참 좋은 사람이네요. 사람을 즐겁게 해주시는군요. 어디서든 당신이 있어야 해요. 자기 주도형 사람에게는 역시 최고네요. 힘과 용기가 대단해요. 당신의 열정에 놀랐어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죠? 당신은 무엇이든 해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평화 추구형 사람에게는 당신 덕분에 힘이 나요.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시는군요. 덕분에 조용히 지나갔어요. 참 듬직하네요. 그 사람의 성향과 기질에 맞는 적절한 칭찬요법은 아무리 차갑고 냉정한 사람일지라도 그 마음의 문을 열게 하는 힘으로 작용한다. 개인적인 분야나 개성을 칭찬하고 좋은 점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적절한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그 자리에서 바로 그에 맞는 칭찬을 하라. 그리고 칭찬할 때는 막연한 말이 아닌 아주 구체적이고 진심으로 느낀 점을 함께 말해야만 효력을 발휘한다. 정답보다 정서. 말은 외적으로 표현되는 이미지의 한 형태다. 듣기만 해도 친근감이 가는 목소리, 까칠한 목소리, 무뚝뚝한 목소리, 힘이 없는 목소리, 경쾌한 목소리 등 가지각색이다. 즉, 목소리만 들어도 내면의 상태를 알 수 있는 것이다. 아무리 유창하게 낭독하고 강연한다 해도 귀에 거슬리고 듣기 싫은 목소리가 있다. 그러다 보면 내용보다는 목소리에 대한 좋지 않은 인상 때문에 그 강의를 좋게 평가하기 어렵다. 목소리 이미지. 좋은 목소리는 그 자체로 사람을 끌어당기는 매력 포인트다. 목소리만 듣고도 호감이 가거나 부드러운 목소리에 마음이 따뜻해지기도 한다. 외모를 보기 전 목소리만 듣고도 프로포즈를 하는 경우도 있으니 목소리가 한 사람을 평가하는 데 있어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다. 사람마다 모습이 다르듯 목소리도 천차만별이다. 첫인상에서 목소리가 차지하는 비율은 40%나 된다고 한다. 그러니 목소리가 좋으면 호감도를 쉽게 끌어올릴 수 있다.
사춘기 무렵에 겪는 변성기 과정은 남자뿐 아니라 여자에게도 나타난다. 이 무렵에 목소리가 결정될 수 있으니 그 시기에 변성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하다. 대부분 심신이 안정되고 편안한 사람들의 목소리는 경쾌하면서도 여유롭다.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거칠고 탁하다. 환경의 영향으로 말투가 투박해지는 것은 물론 감정 상태에 따라서도 목소리는 달라지기 마련이다. 그래서 평소 말하는 목소리나 말투, 억양만 들어도 그 사람의 생활 문화 수준을 고려할 수 있다. 성격 역시 한몫한다. 성격이 급한 사람은 말하는 속도도 빠르다. 말에 색깔이 없고 멋이 없으며 운율이 없어 듣는 사람의 마음이 그리 편안하지 않다. 반대로 성격이 느린 사람은 말도 느리다. 답답할 정도로 늘어지고 군더더기가 많으며 말이 뜻하는 방향을 찾기 어렵다.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경우다. 주도적인 사람들이나 진취적인 사람들은 말하는 속도가 일정하나 말에 지나치게 힘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다. 맺고 끊는 것이 정확하며 군소리나 잔소리가 없이 단도직입적이다. 관계 지향적인 사람들은 목소리가 부드럽고 편안하다. 과정을 중요시하므로 말할 때도 과정을 주로 언급한다. 이렇듯 성격에 따라서도 말하는 스타일이 모두 다르다. 말만 들어도 그 사람의 성격이나 기질, 문화 수준, 경제 수준, 교육 수준 등을 간파할 수 있다. 그러나 목소리는 훈련으로도 교정이 가능하므로 자신의 목소리가 탐탁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훈련을 해보자. 목소리 교정법. 첫째, 평소 물을 자주 많이 마신다. 둘째, 구강 운동을 통해 입의 근육을 풀어준다. 셋째, 책을 소리내어 읽는다. 책의 내용을 빠뜨리지 말고 한자 한자 정확한 발음으로 읽어본다. 소리내어 읽을 때는 적절한 속도와 띄어 읽기 등 가능한 한 입을 크게 벌려 읽는다. 넷째, 볼펜이나 젓가락을 입에 가로로 물고 읽는 연습을 한다. 다섯째, 아, 에, 이, 오, 우를 소리낼 때 입안을 최대한 둥글게 만들고 목구멍과 코가 서로 통하도록 둥글게 소리낸다. 이를 공명음이라고 한다. 직장에서든 학교에서든 사람들 앞에 나와 말을 해야 할 일이 많다. 스피치 훈련이나 목소리 교정 훈련이 유행하는 이유도 그만큼 수요가 많기 때문이다. 목소리가 안정적이고 편안한 사람들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준다. 가늘고 힘이 없으면 자신감이 없어 보이고 거칠고 탁한 소리는 공격성을 보이므로 마음의 호감을 일으키거나 설득하는 데 있어서 커다란 장애 요인이 된다. 목소리는 평소 그 사람의 정서와 감정을 담고 있기 때문에 목소리를 교정하기에 앞서 평소 감정이나 정서를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의 내면 상태를 이해하고 내면이 평안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힘써야 한다. 목소리는 한 사람의 인격을 대변하므로 무시하거나 방치해서는 안 된다. 그냥 되는 대로 살지 하는 얄팍한 생각을 가졌다가는 얻을 수 있는 많은 좋은 것들을 놓칠 수 있다. 이를 염두에 두고 얼굴만큼 목소리를 가꾸는 일에도 마음을 두기 바란다. 톤을 조절하라. 듣기 싫은 목소리 중 하나가 하이톤이다. 평소 알고 지내던 교수님들과 원우회를 맺고 정기 모임을 갖고 있는데 어느 날 저녁 식사를 함께하는 자리가 주어졌다. 근처에서 꽤 유명한 식당이었는데 미리 예약하지 않아서 종업원에게 괜찮은 음식을 추천해달라고 했다. 그런데 종업원의 목소리가 꽤나 하이톤이었다. 말이 많고 빠르기까지 해서 듣기가 좀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한 교수님이 그에게 물었다. 원래 목소리가 그런 거예요? 아니면 그렇게 말하라는 교육을 받은 거예요? 모두 교수님과 종업원을 번갈아 보면서 당황스러워했지만 다들 궁금하다는 표정으로 종업원의 대답을 기다렸다. 왜요? 교수님은 다시 말씀하셨다. 목소리가 좀 독특해서요. 서로 눈치를 보며 종업원의 반응을 살폈다. 종업원이 그다지 유쾌하지 않을 거란 생각은 했지만 거슬리는 것은 사실이었기에 식사를 기다리는 동안 자연스럽게 목소리에 대한 이야기가 화제에 올랐다. 내 친구 중 한 명도 하이톤의 늘어지는 말투라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영 거슬린다.
그렇다고 목소리 때문에 그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할 수는 없기에 차마 넘기지만 듣기 싫은 건 어쩔 수 없다. 이런 목소리를 가진 사람들은 항상 입안에서 모간 깊숙한 곳까지 수분으로 촉촉이 적셔주면 좋다. 건조가 가장 큰 원인이기 때문에 수분을 충분히 공급해주고 목소리 결절이 쉽게 올 수 있으므로 음주를 삼가고 큰 소리를 내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 목소리는 또한 갑상선에 영향을 미치므로 목소리가 너무 튄다거나 탁하고 거칠다면 목 건강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목소리는 일반 음계에서 도레미 중 미톤이 가장 듣기 좋다고 한다. 가장 맑고 청량하며 심리적으로도 안정감과 신뢰감을 준다. 말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목소리의 색깔과 모양은 더욱 중요하다. 말에도 옷을 입히는 훈련은 일상 속에서도 꾸준히 할 수 있으므로 자신에게 어울리도록 톤 앤 매너를 적절히 조절하여 자기화하는 것도 이미지 관리의 하나다. 오늘 저와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편안한 시간이 되었길 바라며 또 들러주시길 기다리겠습니다.